한중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은 비정상회담입니다. 정상 간의 관계도 비정상이고 또한 격식도 의전도 비정상이고 이런 중국과 이 타이밍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구한 우리 정부도 비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500년 전에 청나라 때 조공을 갖다 바칠 때 일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기자를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이 때렸다고 집단 폭행을 했다면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일까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진짜 격분을 감추지 못해서 중국의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태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 7월 중순 모 방송에 나가서 2020년대 전 중국은 11억의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으로 보면 거지나 다른 그런 수준에 있는 중국이 어떻게 지금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 되었다고, 경제적인 성장이 더 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가능성,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을 목전에 두었다고 나무집 마당에 쌀을 배치하라 말아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욕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은 그 후에 저를 방송에 못 나오도록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씹고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수만 명이 보고 이 액서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무역이 안 된다느니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설사 경제 성장 수준이 20년 전 우리보다 택없이 낮다 손치더라도 거지란 용어를 쓴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외교상 맞지 않는 용어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건 중국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사드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될까봐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제가 들고 나오는 건 그때의 제 발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씹고 비난하고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인격을 칼질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니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이 양비론을 보인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자,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도 너무한다. 양비론을 펼치는 그 언론들이 과연 이게 일본이 우리를 집단 폭행했다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양비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랬다면 양비론으로 넘어갈까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토 내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관심을 가질 일이다. 관심? 이것은 적극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 가져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중국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조급하게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더더구나 한중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십시오. 북한 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노력한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반도 전쟁하지 마라. 평화로 해결한다. 말장난입니까? 누가 평화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평화적인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까?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뭐 때문에 전술핵을 가져오자, 핵 개발을 하자, 중국이 나서서 애를 써달라.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국방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더 키우자.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까? 20년 전에부터 핵 개발하라고 돈 갖다 주는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에게. 그 갖다 준 것 가지고 감지덕지는커녕 돈을 들고, 우리 갖다 준 돈을 한쪽에 들고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큰 소리 치면서 우리를 짓밟고, 안 짓밟혔다고요? 북한 핵 위험 미사일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한미연합사령부만 쳐다봅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국방을 원한다면서요. 자주국방을 원하는데 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만 생기면 한미연합사령부 쳐다봅니까? 작전권 가져오자면서요. 작전권 가져올 준비를 이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작전권 가져오자 해놓고 왜 주한미군 쳐다봐요? 왜 한미연합사 사령부 쳐다봐요? 뭐 KMD? 한국형 미사일 방공체제? 시스템? 체제 구축한다고요? 참으십시오.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RC-135, 다시 말하면 핵이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실험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누구 겁니까? RC-135가 우리 겁니까? 미국 전략자산입니다. 당장 없으면 보지도 못해요. 뭐 탐지하고, 발견하고, 탐지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쏜다고요? 그게 한국형 방공 미사일 체제라고요? 볼 눈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허세만 늘은 거예요. 허세만. 중국이 이렇게 우리 기자들을 때리는데 그 기자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국내 언론이 양비론을 펴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 우습게 알고 미국 우습게 하는 건 대한민국 뿐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은 우습고 미국도 우습게 알면서 중국한테는 벌벌 기는 겁니까? 우리가 우습게 하는 일본 대단합니다. 우리가 우습게 하는 미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됐던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대단한 것은 경제대국이 된 적이 우리보다 앞질러 됐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위대합니다. 우리는 아직 못 이르렀으니까 배만 아파할 게 아니라 사실인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20년, 침체된 20년, 다 죽어가는 일본인 것 같았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고 그 야망은 딱 하나입니다. 1945년 전 이전에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꿈꾸던 일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엔화를 세계 최강의 화폐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구축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던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게 일본이 지금 야망입니다. 거기에 이럴 때까지는 일본 언론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이념 간에 혹은 개인적인 이익 간에 싸우더라도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밝혀야 될 것, 폭로해야 될 것, 선이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라는 거죠. 중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황구시보, CCTV 전부 중국 국가 이익을 위한 홍보단체입니다. 거기까지는 공산주의 체제니까 1인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언론이 양비론을 안 펴니다.
물론 마이니치 같은 경우에 좀 더 유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인 성격, 산깨기 같은 데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에게 이렇게 당하고도 이미 예견된 겁니다. 제가 예견된다 하면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나? 그거 아닙니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견됐다는 얘기는 10월 31일 우리는 벌써 중국에게 산불의 가능성을 중국에 던졌습니다. 추가적인 사드도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도 안 들어가겠다. 한미일 간의 협력을 군사 수준 협력으로 바꾸지 않겠다. 왜 그 말 던져요? 그걸 미끼로 던졌으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걸 미끼로 던졌습니까? 미끼가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한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은 악어 속에 우리를 악어 입속에 머리를 쳐박는 거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그건 10월 말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빤합니다. 아니 청와대는 그 후부터 계속 국민들에게 사드는 봉인됐다. 이건 뭡니까? 봉인된데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서 살아남아가지고 떠드는 겁니까? 국민들 그래 속이면 안 됩니다. 봉인됐는데 왜 이렇게 중국이 나서는 겁니까? 봉인됐는데 우리가 말미를 줬습니다. 영불에는 관심 없고 제사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FTA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맥시멈 최고의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포커스는 거의 맞추지도 않고 양국 간의 네 가지 합의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정해놓은 겁니다. 평화적인 협상?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전쟁 원치 않습니다. 전쟁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중국은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원유 수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할 바나 다 했다. 우리한테 그 쇼하죠. 미국에게도 그 쇼하죠. 그리고는 미국하고는 뒤로 앉아가 하는 얘기 뭡니까?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은 북한 핵 통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같이 합의하고 어느 선에서 조정하고 북한이 핵 테이블에 나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한국 보고 돈 대라는 게 지금 중국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왜 이렇게 중국을 제대로 못 봅니까? 제가 중국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건 일본은 제대로 보고 미국은 제대로 보고 있지만 중국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도움이 되고 누구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누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야욕이 뭔지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계집에 이어놓고 훈련시키듯이 하고자 하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계집에 우리가 계집으로 몰려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계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얘기만 나오면 사시나무듯이 떨고 지금 여당 민주당이 되기 전부터 야당일 때부터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사드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사과하러 국민의 세금을 받고 세금을 세비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손발이 딸도록 빌고 돌아와가는 외교를 하고 왔다. 사드 외교를 하고 있다. 우리 사드 배치 안 하겠다 했다. 우리 사드 배치하는 걸 중국에 설득시키기로 했다. 왜 제대로 했는데 왜 이 결과예요? 안 가는 것보다 못했죠. 세비 쓰고 가면서 세금 쓰고 가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 정부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정말 중국에 붙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면 미국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양다리 작전 하지 말고. 트럼프를 보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미동맹 강화한다. 불과 정상회담하고 몇 시간 만에 돌아와가는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앞에 가가 벌벌 떨는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는 우리가 앞장서가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나서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뭘 기대할 수 있었어요? 220개의 기업단체 260명의 기업가들이 갈 때 그들은 정말 가슴 부풀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끝까지 시진핑이 포기하지 않고 한 얘기가 뭡니까? 양국 간에 이렇게 갈등 긴장의 요소가 뭔지 너희들이 너무 잘 알잖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만 없애라는 게. 정말 사드만 없애는 거예요? 한미동맹관계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꿇어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한 템포를 늘려가지고 늦추어서 중국과의 관계 텐션을 좀 줄이고 중국이 우리에게 막미를 붙이듯이 올 코트 프레싱 하듯이 코너로 몰아붙이면 3불 내놔라 3불 약속하라 이거 지킨다고 도장 찍으라는 얘기를 밀어붙이지 않도록 시간을 좀 두고 그 사이에 중국과의 좀 더 조절을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올림픽 후에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그것뿐입니까? 껄거부스럼이야. 껄거부스럼. 아니 잘 짓고 있는 신고리 569 건설 중단 하락해서 무슨 전문가도 아닌 시민 참여단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론을 중시한다. 국민 중심의 나라인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여론 나온 대로 따른다고 하면서 거의 1400억에 가까운 1387억 원의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댓글 쓴다고 뭐 65억을 썼다고 깜방에 때려 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고를 마음대로 쓰고 국고에 손실을 냈다고. 그것의 20배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뿐 아닙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UAE에 정신없이 날라가? 그쪽에서 우리 원전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뭐 10조의 돈을 받았느니 어쩌니 그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야 존심상이 안 되겠다. 한국하고 국교 끊으라 해서 그거 해결하러 갔다고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 손치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것밖에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없이 한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건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끌고 부스럼 이렇게 해요? 그냥 원전 기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우리가 도시바도 제쳤습니다. 영국에 원전 수출하는데 일본의 도시바도 제쳤어요. 나라가 앞장서가 도와줘도 시원찮을 거예요. 전문가들 다 죽여요. 국가가 났을 때만 났어야 됩니다. 별곳에 국가가 다 났어요. 정작 국가가 났어야 될 곳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 문제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어떤 단체들? 노조, 환경단체, NGO,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하고 있어요.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될 때는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하고 탈원전, 최저임금, 기초연금 5세 이하 아동에게 10만원 지급 2022년 돼야 끝나는 원자로를 내년에 없애. 내년에 문 닫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거들라 외교라도 제대로 하죠. 이런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일본이 입을 다물고 미국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꼴 좋다. 저 꼴 당할 줄 알았어. 하는 꼴을 이때까지 보니까 그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 중국에게 빌붙은 저 자세로 끊을 때 끊어줘야 되는데 질질질질 끌려오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이 양비론을 내요. 저는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후에 정신없이 이념 경쟁을 하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안 보이던 때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고 생각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정신적인 혼란은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 앞에 돌아와서 한중 정상회담이 제대로 됐다. 홍보 안 해도 됩니다. 국민들 실체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밥도 한 그릇 제대로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얻어먹은 게 없습니다. 아니 중국이 간이 배 밖에 나와도 분수가 있죠. 어떻게 한 나라에 대통령이 가는데 차관복급이 나와가지고 마중을 합니까? 우리가 뭐 이름도 없는 저 어디 폴리네시안 어디 국가, 아프리카 어떤 국가입니까? 그걸 당하고도 숨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당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카펫을 깔아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걸 당하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렇게 허울 좋은, 껍데기만 번쩍거리는, 국격을 손상받으면서 인격까지 무시당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폄하당하면서 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가요? 무엇이 그렇게 긴박합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했어야 됩니다. 올해 12월 20일로 한중 FTA 재협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남은 서비스 분야라든가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확실하게 하도록, 그것만 한중 간에 대등한 협력이 되도록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다소 손상을 보더라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중국의 합당한 협력을 확실히 받아내든지, 후자가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우르르 몰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미국이 3개월 보자 그랬어요. 3개월 후에 미국의 태도가 어떨지 모릅니다. 저는 3개월 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절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속된 말로 사바사바는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보고 돈 내라 해라.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전쟁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전쟁 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원했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뜻이 뭡니까?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핵을 만들지도 못하고 전술핵도 가오지 말라는 것을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대통령이 가서 합의한 겁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면 공동선언문을 내야죠. 공동 기자회견도 해야죠. 그렇게 자랑스러운 합의라면은 1820년 중국은 전세계 무역의 27%를 차지했고 미국은 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30년 후 1852년 아편전쟁이 났을 때, 영국과의 아편전쟁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중국의 찬란하고 오만하고 당당했던 역사가 끝났습니다. 참혹하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중국은 정말 힘없고, 그 때문에 40여 년 후에 청일전쟁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일본에게 졌습니다. 대국이 이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게 1850년이라는 거죠. 제 얘기의 포인트는 200년 후 2020년 다시
1820년대 같았던 미국의 위치를 만들고 중국이 세계 1위로 올라오겠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국이 되고 싶다면 대국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들도 돈만 벌고 품격이 없고 매너가 없고 예의도 모르는 인간들을 우리가 쫄부라고 부릅니다. 중국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인격이라고는 없어요. 국격도 없어요. 쫄부입니다. 쫄부 멘탈리티. 어떻게 주권국가의 기자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폭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게 국내 언론이라는 거죠. 어떻게 양비론이 나옵니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이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이게 비정상회담이 아닌 비정상회담이 될 걸 알면서도 지금 맨발 벗고 뛰어가야 했던 이 정부의 진짜 계산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6일 돌아와서 봅시다. FTA 보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언론을 위한 헛소리가 아니라 국민 지지율 30%, 70%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진짜 국가 이익을 위한,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 경제를 위한 제대로 된 결과가 무엇이 나올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기대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뭘 하는지. 처음부터 예견된 정상회담이 아닌 비정상회담이 될 줄 알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 정부의 속내가 진짜 이 시점에 추진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도, 아니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국격을 비하한다고, 비하하는 용어를 썼다고 저 개인에 대해서 정말 공격을 하던 사람들이 왜 우리 기자를 때린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이 미워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못마땅한 미움, 그리고 제 표현이 좀 과격했다는, 좀이 아니라 과격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 과격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격을 논합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를 그렇게 부를 수 있냐? 그래요. 어떻게 다른 나라를 그렇게 부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을 그렇게, 우리 기자들을 그렇게 때리냐는 왜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비난과 걱정과 염려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건 아니죠. 정말 이게 완전히 바다 위에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이것은 균형예고가 아닙니다. 부평초가 되면 정착할 것도 없이 뿌리도 못 내립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비정상회담이 아닌 정상회담이 되어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할지 기다려 봅시다. 보십시오. 북한 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노력한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반도 전쟁하지 마라. 평화로 해결한다. 말장난입니까? 누가 평화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평화적인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까?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뭐 때문에 전술핵을 가져오자, 핵 개발을 하자, 중국이 나서서 애를 써달라.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국방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더 키우자.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까? 20년 전에부터 핵 개발하라고 돈 갖다 주는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에게. 그 갖다 준 것 가지고 감지덕지는커녕 돈을 들고, 우리 갖다 준 돈을 한쪽에 들고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큰 소리 치면서 우리를 짓밟고
안 짓밟혔다고요? 북한 핵 위험 미사일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한미연합사령부만 쳐다봅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국방을 원한다면서요. 자주국방을 원하는데 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만 생기면 한미연합사령부 쳐다봅니까? 작전권 가져오자면서요. 작전권 가져올 준비를 이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작전권 가져오자 해놓고 왜 주한미군 쳐다봐요? 왜 한미연합사 사령부 쳐다봐요? 뭐 KMD? 한국형 미사일 방공체제? 시스템? 체제 구축한다고요? 참으십시오.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RC-135 다시 말하면 핵이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실험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누구 겁니까? RC-135가 우리 겁니까? 미국 전략자산입니다. 당장 없으면 보지도 못해요. 뭐 탐지하고 발견하고 탐지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쏜다고요? 그게 한국형 방공 미사일 체제라고요? 볼 눈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허세만 늘은 거예요. 허세만. 중국이 이렇게 우리 기자들을 때리는데 그 기자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국내 언론이 양비론을 펴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 우습게 알고 미국 우습게 하는 건 대한민국 뿐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은 우습고 미국도 우습게 알면서 중국한테는 벌벌 기는 겁니까? 우리가 우습게 하는 일본 대단합니다. 우리가 우습게 하는 미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됐던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대단한 것은 경제대국이 된 적이 우리보다 앞질러 됐기 때문에 위대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위대합니다. 우리는 아직 못 이르렀으니까 배만 아파할 게 아니라 사실인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20년, 침체된 20년 다 죽어가는 일본인 것 같았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고 그 야망은 딱 하나입니다. 1945년 전 이전에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꿈꾸던 일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엔화를 세계 최강의 화폐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구축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던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게 일본이 지금 야망입니다. 거기에 이럴 때까지는 일본 언론 잘못됐다. 사과하러 국민의 세금을 받고 세비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손발이 딸도록 빌고 돌아와가는 외교를 하고 왔다. 사드 외교를 하고 있다. 우리 사드 배치 안 하겠다 했다. 우리 사드 배치하는 걸 중국에 설득시키기로 했다. 왜 제대로 했는데 왜 이 결과예요? 안 가는 것보다 못했죠. 세비 쓰고 가면서, 세금 쓰고 가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 정부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정말 중국에 붙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면 미국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양다리 작전 하지 말고. 트럼프를 보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미동맹 강화한다. 불과 정상회담하고 몇 시간 만에 돌아와가는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앞에 가가 벌벌 떨는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는 우리가 앞장서가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나서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뭘 기대할 수 있었어요? 220개의 기업단체 260명의 기업가들이 갈 때 그들은 정말 가슴 부풀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한중 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끝까지 시진핑이 포기하지 않고 한 얘기가 뭡니까? 양국 간에 이렇게 갈등, 긴장의 요소가 뭔지 너희들이 너무 잘 알잖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만 없애라는 게. 정말 사드만 없애는 거예요? 한미동맹관계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꿀을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한 템포를 늘려가지고 늦추어서 중국과의 관계 텐션을 좀 줄이고 중국이 우리에게 막미를 붙이듯이 올코트 프레싱 하듯이 코너로 몰아붙이면 3불 내놔라, 3불 약속하라, 이거 지킨다고 도장 찍으라는 얘기를 밀어붙이지 않도록 시간을 좀 두고 그 사이에 중국과의 좀 더 조절을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올림픽 후에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그뿐입니까? 껄거부스럼이야. 껄거부스럼. 아니 잘 짓고 있는 신고리 569 건설 중단 하락해서 무슨 전문가도 아닌 시민 참여단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론을 중시한다, 국민 중심의 나라인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여론 나온 대로 따른다고 하면서 거의 1400억에 가까운 1387억 원의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댓글 쓴다고 뭐 65억을 썼다고 깜방에 때려 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고를 마음대로 쓰고 국고에 손실을 냈다고. 그것의 20배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뿐 아닙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UAE에 정신없이 날라가? 그쪽에서 우리 원전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뭐 10조의 돈을 받았느니 어쩌니 그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야 존심상이 안 되겠다, 한국하고 국교 끊으라 해서 그거 해결하러 갔다고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 손치더라도 만약 그게 사실이면 그것밖에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없이 한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건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끌고 부스럼 이렇게 해요? 그냥 원전 기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우리가 도시바도 제쳤습니다. 영국에 원전 수출하는데 일본의 도시바도 제쳤어요. 나라가 앞장서가 도와줘도 시원찮을 거예요. 전문가들 다 죽여요. 국가가 났을 때만 났어야 됩니다. 별곳에 국가가 다 났어요. 정작 국가가 났어야 될 곳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 문제,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어떤 단체들? 노조, 환경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이념 간에 혹은 개인적인 이익 간에 싸우더라도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밝혀야 될 것, 폭로해야 될 것, 선이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라는 거죠. 중국 말할 것 없습니다. 보십시오. 황구시보, CCTV 전부 중국 국가 이익을 위한 홍보단체입니다. 거기까지는 공산주의 체제니까 1인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언론이 양배론을 안 펴니다. 물론 마이니치 같은 경우에 좀 더 유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인 성격, 상케이 같은 데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에게 이렇게 당하고도 이미 예견된 겁니다. 제가 예견된다 하면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나? 그거 아닙니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견됐다는 얘기는 10월 31일 우리는 벌써 중국에게 3불의 가능성을 중국에 던졌습니다. 추가적인 사드도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도 안 들어가겠다. 한미일 간의 협력을 군사 수준 협력으로 바꾸지 않겠다. 왜 그 말 던져요? 그걸 미끼로 던졌으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걸 미끼로 던졌습니까? 미끼가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한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은 악어 속에 우리를 악어 입속에 머리를 쳐박는 거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그건 10월 말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빤합니다. 아니 청와대는 그 후부터 계속 국민들에게 사드는 봉인됐다. 이건 뭡니까? 봉인된데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남아가지고 떠드는 겁니까? 국민들 그래 속이면 안 됩니다. 봉인됐는데 왜 이렇게 중국이 나서는 겁니까? 봉인됐는데. 우리가 말미를 줬습니다.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사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FTA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맥시멈 최고의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포커스는 거의 맞추지도 않고 양국 간의 네 가지 합의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정해놓은 겁니다. 평화적인 협상?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전쟁 원치 않습니다. 전쟁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중국은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원유 수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할 바는 다 했다. 우리한테 그거 쇼하죠. 미국에게도 그거 쇼하죠. 그리고는 미국하고는 뒤로 앉아가 하는 얘기 뭡니까?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은 북한 핵 통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같이 합의하고 어느 선에서 조정하고 북한이 핵 테이블에 나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한국 보고 돈 대라는 게 지금 중국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왜 이렇게 중국을 제대로 못 봅니까? 제가 중국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건 일본은 제대로 보고 미국은 제대로 보고 있지만 중국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도움이 되고 누구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누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야욕이 뭔지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계집에 이어놓고 훈련시키듯이 하고자 하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집으로 몰려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계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얘기만 나오면 사시나무듯이 떨고 지금 여당 민주당이 되기 전부터 야당일 때부터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사드 하는 거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은 비정상회담입니다. 정상 간의 관계도 비정상이고 또한 격식도 의전도 비정상이고 이런 중국과 이 타이밍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구한 우리 정부도 비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500년 전에 청나라 때 조공을 갖다 바칠 때 일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기자를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이 때렸다고 집단 폭행을 했다면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일까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진짜 격분을 감추지 못해서 중국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태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 7월 중순 모 방송에 나가서 2020년대 전 중국은 11억의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으로 보면 거지나 다른 그런 수준에 있는 중국이 어떻게 지금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 되었다고 경제적인 성장이 더 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가능성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을 목전에 두었다고 나무집 마당에 사들 배치하라 말아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욕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은 그 후에 저를 방송에 못 나오도록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씹고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수만 명이 보고
이 액서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무역이 안 된다느니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설사 경제 성장 수준이 20년 전 우리보다 택없이 낮다 손치더라도 거지란 용어를 쓴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외교상 맞지 않는 용어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건 중국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사드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될까봐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제가 들고 나오는 건 그때의 제 발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씹고 비난하고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인격을 칼질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니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이 양비론을 보인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자.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도 너무한다. 양비론을 펼치는 그 언론들이 과연 이게 일본이 우리를 집단 폭행했다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양비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랬다면 양비론으로 넘어갈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토 내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관심을 가질 일이다. 관심? 이것은 적극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 가져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중국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조급하게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더더구나 한중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단체, NGO,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하고 있어요.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될 때는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하고 탈원전, 최저임금, 기초연금, 5세 이하 아동에게 10만원 지급, 2022년 돼야 끝나는 원자로를 내년에 없애, 내년에 문 닫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거들라 외교라도 제대로 하죠. 이런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일본이 입을 다물고 미국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꼴 좋다. 저 꼴 당할 줄 알았어. 하는 꼴을 이때까지 보니까 그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 중국에게 빌붙은 저 자세로 끊을 때 끊어줘야 되는데 질질질질 끌려오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이 양비론을 내요. 저는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후에 정신없이 이념 경쟁을 하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안 보이던 때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고 생각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정신적인 혼란은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 앞에 돌아와서 한중 정상회담이 제대로 됐다. 홍보 안 해도 됩니다. 국민들 실체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밥도 한 그릇 제대로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얻어먹은 게 없습니다. 아니 중국이 간이 배 밖에 나와도 분수가 있죠. 어떻게 한 나라에 대통령이 가는데 차관복급이 나와가지고 마중을 합니까? 우리가 뭐 이름도 없는 저 어디
폴리네시안 어디 국가, 아프리카 어떤 국가입니까? 그걸 당하고도 숨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당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카펫을 깔아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걸 당하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렇게 허울 좋은, 껍데기만 번쩍거리는, 국격을 손상받으면서 인격까지 무시당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폄하당하면서 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가요? 무엇이 그렇게 긴박합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했어야 됩니다. 올해 12월 20일로 한중 FTA 재협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남은 서비스 분야라든가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확실하게 하도록, 그것만 한중 간에 대등한 협력이 되도록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다소 손상을 보더라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중국의 합당한 협력을 확실히 받아내든지, 후자가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우르르 몰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미국이 3개월 보자 그랬어요. 3개월 후에 미국의 태도가 어떨지 모릅니다. 저는 3개월 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절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